대해 본 게시 탐정의 간략하지 않은 인생 스토리를 비유로 들어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게시 탐정은 200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에 입대했어요. 8년 반 가까이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순에 예비역 대위로 전역하여 사회로 나왔습니다. 사회로 나온 후 평소 수관하던 대로 탐정이 되기 위해서 민간조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요. 동시에 총신대학교 2단 상담과정에 입학했고 2년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총 4학기 2년 동안 이어지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 수업이 평일에 있었습니다. 평일 하루는 완전히 그 수업 때문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직장에 다니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주 4일 하는 직장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런 마라나타 사역을 위해 일반 직장에 다닐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년간 인연을 맺고 친분을 쌓아오던 휴거 기다리는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권유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이 불과 반년도 채 안 돼서 파장을 맞아 본 게시 탐정은 그야말로 피를 쏟아야 했습니다. 20대를 죄다 군대에서 보내면서 아무래도 세상 불정에 밟지 못했나 봐요. 결국 이제 그 쇼핑몰 망한 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로 나온 지 채 1년 만에 제 전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끼니마저 제대로 못 챙겨 먹었습니다. 전역할 때만 해도 110kg가 넘던 몸이 70kg대로 줄어드는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2단 상담 과정은 계속 들어야 했으니 평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다닐 수도 없었어요. 결국 그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남은 1년 동안 편의점 야간 점원으로 일하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유물을 모조리 잃고 몸까지 고통받던 그 요배 심정을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2단 상담 과정을 수료하는 2019년 6월까지 본 게시 탐정은 뼈를 깎는 가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200편이 넘는 탐정 노트를 작성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연구하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2단 상담 과정을 수료하자 마침내 평일 낮에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오랫동안 오래했던 이제 유튜브 방송 활동과 블로그 활동도 이제 이 시점에 아가페 목장과 손절한 즉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뭔가 새롭게 길이 열리는 듯했죠. 하지만 세상에 쉬운 건 없었어요. 편의점 점원 일을 그만두고 이제 2달 동안 23번의 지원서를 쓰고 10번의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 곳도 다니지 못하는 비운을 겪었어요. 본 게시 탐정은 아무래도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에 다닌다면 연구글을 쓰고 방송을 만드는 게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더라도 최소한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은 자유로운 일을 원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은행 보안요원, 예전에는 이제 은행 청원경찰이라고 불렸던 직종이었죠. 특공무술, 경호무술, 태권도, 트리플 악셀의 공인 유단자입니다. 경호원 자격증도 있었어요.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상까지 받고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붙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번번이 탈락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장교 출신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와 더불어 이런 일을 하기에는 스펙이 너무 좋아서 오래 일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 스펙이 좋다는 말이 이렇게 큰 쌍욕인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예. 결국 기대를 가지고 보았던 면접들은 줄줄이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서류 심사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숨을 쉬어야 했어요. 일단 밥은 먹어야 했기에 이 은행 저 은행 집시처럼 팔려다니면서 이른바 대직근무라는 걸 써서 일당을 받아서 간신히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생활고가 이제 극심해졌죠. 나중에는 대학병원 보안요원이나 외교공간 이제 경호원 등 이런 걸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간 야간 당직 이렇게 막 서는 일자리들도 번번이 다 튕겼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 중순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은행에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기다렸습니다. 딱 그 달을 살 생활비밖에 저한테는 없었어요. 거기마저 떨어진다면 저는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로뎀나무 밑에 널브러져 있던 엘리야 같은 상황이었죠. 여기 붙여주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더 고통받지 않게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고 금식 기도를 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26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그리고 면접 경쟁률은 8대 1이었나? 아무튼 그런 경쟁률을 뚫고 그 은행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아무래도 팔은 아도록 굽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은행에서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이제 신청해서 발급받는 게 좋겠다 여겼어요. 그래서 본 게시 탐정은 기세 좋게 신용카드 발급 신청했지만 이런 지하에 튕겨버렸습니다. 제가 평생
신경 안 쓰고 살았던 신용 등급에 엄청난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진 고생을 해오던 동안에 적폐가 쌓이고 쌓였지. 본 게시탐 중에 신용 등급은 신용카드 하나도 발급받지 못할 만큼의 불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어 달 동안 열심히 월급을 받아 연체된 카드값을 갚고 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신용 등급이 요지부동이었어요.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여기 붙여주시지 않을 것이면 저를 죽여달라고 부르짖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근무했겠습니까? 그런 저를 굉장히 어여삐 봐주시던 부지점장님이 제 신용 등급이 이상한 걸 굉장히 우려하셨습니다.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제가 한창 가난에 시달리던 때 받았던 카드론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원래 군대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가 따로 있었으니까 그 카드론 때문에 신용 등급이 안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되셨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저한테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거의 900만 원이 넘는 카드론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저는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카드론이 있는 이상 그 신용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려면 못해도 1년은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본 게시탐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그런 저에게 부지점장님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카드론을 청산할 것을 제안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신용카드 하나 발급받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은행 대출을 무슨 수로 받냐고요. 제 신용 등급 상태로는 은행은커녕 이금융권 무슨 캐피탈 같은 곳에서도 단돈 100만 원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모은 돈 한 푼 없고 은행 청원 경찰 급여로는 정말 그저 살아있는 것만 가능했단 말이죠. 저축이란 걸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본 게시탐정은 또다시 얼굴이 잿빛이 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고민에는 아랑곳 없이 부지점장님과 대출 담당 과장님 두 분이 대부계라고 하죠. 두 분이 열심히 이것저것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두드리셨어. 나중에는 그 카드론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액수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단 칸을 채워서 보냈는데 얼마 후에 이제 제 대출 신청 건에 대한 이제 심사서류를 봤죠. 당연히 제 신용 등급이 썩 좋지 못하다는 것 등등 정말 정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담당자 의견란에 적혀있는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달 된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거의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은 담당자가 보증한다. 그 문구가 그런 내용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정말 부지점장님과 그리고 대부계 과장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베풀어 주신 배려였죠. 제가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많이 이것저것 알아보셨겠냐고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어안이 벙벙할 틈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제 카드로는 청산이 됐어요. 그 후로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그 신용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이제 불량에서 정상 궤도로 회복이 됐죠. 지금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물론 평균 이하긴 하지만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은 담당자가 보증한다. 그 서명 하나로 제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고 받을 수도 없었던 액수와 약정의 대출이 주어졌습니다. 무려 7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으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던 빚들이 하루아침에 다 청산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갖고는 있지만은 그 카드론 대출 이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아늑하더란 말입니다. 정말 쉽고 가벼운 멍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그 후로 이제 제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카드값을 내고 이자도 내고 이것저것 연체되지 않게 틀어막자 차근차근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 칭의로 인한 구원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한 사람의 경험을 예표로 삼아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내 자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바닥까지 널브러졌던 제가 자격도 없이 받은 은혜로 그 짐을 벗고 일어나 회복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칭의와 성화가 아니겠어요? 남은 것은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진 사랑의 빛만 남았죠. 의롭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를 제가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읽었을 때는 어쩌면 크게 와닿지 아니할 수도 있었지만 본 게시탐정은 이제서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뼈가 시리도록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그만큼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요. 그리고 사람의 의리가 있어야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의 그 사랑과 구원을 의심하고 버려질까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해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은행에서 로비 매니저라 불리는 청지기 겸 파수꾼이 되고 밤에는 게시 탐정이라 불리는 청지기 겸 파수꾼이 되어서 열심히 밤낮 섬기며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과 저를 믿고 써준 이 직장일에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목소리로만 여러분을 뵀는데 오늘 본 게시 탐정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린 김에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직행이 안 돼서 그냥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별로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간신히 박색만 면했습니다만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탐정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무 중에 잠깐 마스크 벗고 한컷. 이래봬도 무척 열심히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 당근 볼펜이 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혹시 엄청 미남이나 훈남을 기대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야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가난했어요. 울고 싶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시밭길이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은 채로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저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고 있던 그 멍에를 벗고 조금 쉽고 가벼운 멍에로 갈아타고 나니까 참 기쁘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은혜와 기적과 같은 배려를 입고 이 순간 본 계집 탐정이 드리고 싶은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 틀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본 계집 탐정의 고백입니다.